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번역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탄원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든 피해자든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간혹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탄원서를 내는 게 더 안 좋게 비춰지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 다 탄원서 제출한다고 하는데 '나 혼자 제출 안 하면 뭔가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탄원서의 실효성, 그리고 안 내는 이만 못한 탄원서가 있거든요. "이런 거 내실 바에는 안 내시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의 그 탄원서도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안 내는 것보다는 당연히 내는 게 좋죠. 그런데 제대로 써서 내야죠. 탄원서라는 제목을 적고 본인 하고 싶은 얘기 다 적는다고 해서 그게 탄원서가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불필요한 얘기를 탄원서에 잔뜩 적거나 하면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냥 본인의 소회를 지금까지 수사받으면서 느꼈던 그 감상 같은 느낌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그거는 정말 피해야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내는 모든 서류가 그렇지만 낼 거면 제대로 내고 어설프게 낼 바에야 안 내는 게 낫죠. 본인의 억울함을 읍소한다고 해서 무조건 본인한테 유리한 그런 처분이 내려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 도움 없이 작성되는 그런 탄원서 내용들을 보면, 일단 처음 수사하는 수사관을 비난하는 내용부터 시작을 해요. 수사관이 예단을 가지고 한쪽 편을 일방적으로 들었다. 그리고 내가 이런저런 증거도 찾아달라고 했는데 제대로 찾아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쭉 하시는데, 탄원서에다가 수사관 욕해서 좋을 건 하나도 없어요. 보통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은 유무죄 여부에 대해서 다투기 위해서 탄원서를 작성하는 건 아니에요. 탄원서에 뭐 엄청난 내용이 들어가서 그 탄원서 내용 때문에 유무죄가 갈리거나 하진 않거든요. 이제 보통은 이미 어느 정도 혐의는 인정되는 상황에서 최대한 선처를 구할 때 탄원서를 작성하는 거죠. 기소유예 처분이라도 어떻게 받기 위해서요. 물론 탄원서 작성 안 한다고 해서 기소유예 처분 못 받느냐 하면 그거는 또 아니에요. 탄원서 작성 없이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인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지 안 내려질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간 크게 '아 나는 뭐 이거 보통 인터넷 찾아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기소유예 처분 내려진다고 하는데 그냥 안 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간 큰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어떻게든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을 하는데, 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선처를 내려주려면 기본적으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선처를 해 주겠죠. 애초에 수사관이 수사를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선처를 해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 그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해도 그거는 트집 찾기로밖에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탄원서에는 가급적이면 수사 과정에서 이랬고 저랬고 하는 얘기는 적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그 탄원서 내용을 보고 '아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네.'라고 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수사를 뒤집는 경우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진짜 그 정도로 문제가 있는 수사였다고 하면 탄원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탄원서 작성한다고 해서 무죄될 게 아닌데 탄원서를 꼭 작성해야 되나요? 나는 내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하면 뭐든 쓰겠지만 내 혐의를 인정하는 걸 전제로 탄원서를 쓰는 건 나는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본인의 양심에 반해 가면서까지 탄원서 작성을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괜히 이런 분들한테 탄원서를 써 달라고 해 봤자 탄원서 내용이 좀 좋지 않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인제 변호사가 좀 의견을 제시를 하면 그 내용대로 쓰는 것도 싫어하시고, 그래서 뭐 억지로 탄원서를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탄원서를 쓰는 이유는 수사기관이든 법원이든 사건을 봤는데 이게 쪼끔 어쨌든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그래서 뭔가 선처를 좀 해 주고 싶은데 그 선처를 해 주려면 핑곗거리가 있어야겠죠.
선처를 해 주고 싶은데 이 사람이 어쨌든 본인의 한 최소한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도 안 하고 "이게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나오면 선처를 해 주고 싶은 마음도 싹 사라질 거예요. 정상 참작이라고 하죠. 정상 참작을 해 주려면 어쨌든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유도 없이 선처를 무조건 불쌍하다는 느낌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해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어쨌든 판사님도 검사님도 사람인데 마음이 가려고 하면 결국에는 마음을 움직이려면 어떤 내용의 탄원서를 적는 것이 좋을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고, 그러니까 이유 불문하고 본인의 행동으로 어쨌든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이 됐잖아요.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만히 집에서 숨 쉬는 사람한테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하고 수사를 하고 하진 않잖아요. 무언가 트러블 낼 만한 행동이 벌어진 거는 사실이니까 그거라도 인정을 하고 그걸 전제로 탄원서 내용을 쓰시면 조금이나마 내용이 좀 부드러워질 수 있죠. "억울하게 생사람 잡았습니다."라는 탄원서를 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생사람인지 아닌지 여부는 이미 그전에 좀 갈려져 있을 가능성이 높고, 설령 생사람을 정말 오인해서 그렇게 수사를 한 거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다퉈야 될 문제지, 탄원서에다가 막 감정적으로 격정적으로 쓴다고 해서 그게 공감이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탄원서에 뭐 "제가 많이 힘듭니다. 저희 가족도 많이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가급적이면 안 쓰시는 게 좋고, 결국 탄원서를 제출한다면 반성 또 반성한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돼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반성한다는 얘기를 탄원서에 적는 것만 가지고 반성한다고 보일 것이냐? 그건 아니죠. 이게 가끔 탄원서를 쓰라고 하니까 억지로는 쓰시는데 별로 반성의 생각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반성은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반성하는지, 어떤 점에 대해서 뭔가 후회하는지 자세한 얘기가 없어요. 그냥 말만 삥 돌려 가지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정도로 쓰는 거죠. 아무리 멋진 미사 여구를 갖다 붙인다고 해도 없는 진심을 있는 것처럼 포장할 수는 없어요. 그게 다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인제 말씀을 드리는데 막상 이제 적어 주신 거 보고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이랄까 뭐 사과랄까 이런 거를 하실 생각이 없으시면 그냥 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런 거 내 봤자 다 뻔히 보이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 작성한 탄원서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게 탄원서를 내는 이유는 남들 다 낸다고 하니까 혹시나 본인만 안 내면 불이익 받을까 봐 내는 건데, 아니면 뭐 피해자 측에서 탄원서를 낸다고 하니까 본인도 뭔가 억울함을 얘기하기 위해서 내는 건데, 아니에요. 억울함 호소는 다른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정말 혐의에 대해서 억울함이 있으신 거는 다른 방법으로 뭐 변호인 의견서나 이런 걸 통해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 문제고, 탄원서를 가지고는 억울함을 호소하시면 안 됩니다. 정리하자면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탄원서는 제출하지 아니함만 못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진심을 탄원서에 담을 것이냐는 충분히 본인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문제고, 그런 생각 없이 작성된 탄원서는 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자필로 뭘 쓴다고 해도 뭐 작성해서 쓰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대충 쓰는 탄원서는. 그리고 워낙 뭐 뉴스도 많이 나왔지만 대필해 주고 이런 곳이 많은 상황에서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탄원서가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잘 생각해 보시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하나, 뭐 주변인의 탄원서 같은 것도 효과가 있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주변인들이 탄원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사람은 원래 이런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겠죠, 기본적으로는. 근데 처음부터 이런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의 탄원서도 저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주변인 연명 탄원서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사람 좀 선처해 달라." 아니면 "이 사람이 진짜 억울하다."라는 취지의 연명 탄원서는 지금까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다는 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그닥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충동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도 결국 범죄는 범죄니까요. 그래서 주변인들 탄원서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피의자가 사고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본인이 잘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지켜보겠다. 아니면 옆에서 도와주겠다. 이런 내용의 탄원서가 들어가는 것이 그나마 효과적이겠죠. 보통 이제 마약 사건이나 도박 사건 같이 재범률이 높은 사건에 있어서 가족들의 탄원서가 그런 면에서는 효과가 있는데 성폭력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주변인들이 탄원서를 막 작성을 해 줘요. 근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좋게 보이는 경우가 없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그걸 낸다고 해서 다 유리하게 작용할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 지금까지 피의자 입장에서의 탄원서 작성을 말씀드렸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탄원서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 강하게 처벌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탄원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근데 간혹 인제 피해자 입장에서 탄원서를 제출하는데 "이 사람을 이걸로 처벌해 주세요." 뭐 이런 취지로 적어서 제출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것까지 바라고 탄원서를 작성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법 적용 문제는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건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이걸로 처벌받아야 된다.' 이런 거를 강하게 피해자 입장에서 주장을 하는 거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형사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사건의 주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경찰에 사건이 접수가 되고 피해자가 낼 거 다 내시고 조사 다 받으시고 난 이후에는 전적으로 인제 수사기관한테 이게 맡겨진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제 피해자 입장에서 하실 수 있는 얘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저 사람이랑 나랑 합의가 된 적이 없다. 나는 이 사람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한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한다면 '이 사람이 자꾸 합의하자고 귀찮게 연락이 오고 하는데 나는 절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 이 사람 연락을 좀 안 받고 싶다.' 아니면 이제 혹은 무리하게 합의를 하려고 이 사람의 부모, 가족, 뭐 변호인까지 연락을 해 오는데 '나 정말 힘들고 불쾌하다. 연락이 오면 올수록 이 사건에 대해서 자꾸 떠올리게 되고 나는 힘들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죠, 피해자 입장에서의 탄원서는. 또 반대로 가해자가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쓰시기도 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까는 가해자가 연락 와서 그게 싫다고 탄원서를 내라고 하더니 가해자가 연락이 안 오면 또 안 온다고 탄원서를 제출하라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참 예민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잘 얘기해서 피해자가 뭔가 추가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도록 잘 연락을 주고받아야 돼요, 피해자랑. 정말 조심스럽게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간혹 간과하고 피해자랑 그냥 진짜 되는 대로 연락을 주고받으면 피해자가 어느 쪽으로든 단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겁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합의 시도해야 되는 게 맞고 사과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과정을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참 조심하셔야 되고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탄원서 머리 아프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인제 가해자랑 합의가 안 됐으면 한번 제출하시는 거고 다만 이제 그 탄원서의 취지가 '가해자랑 합의를 원한다.' 이런 취지가 돼서는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해자가 뭐 반성의 태도가 없고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 때문에 '나 지금 너무 힘들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의 태도에 따라서 가해자가 합의를 종용해서 '내가 힘들다.'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갈 수 있겠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법을 적용시켜서 처벌해 달라 이런 식의 탄원서는 효과가 없고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좀 염두에 두시고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좋겠어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 정리해 보면 결국에는 탄원서는 뭐 사건을 뒤집을 결정적 증거는 아니지만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선처 혹은 엄하게 처벌하는 이유를 만드는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남들 내는 탄원서 안 낼 수 없지만 하지만 형식적으로 작성한 영혼 없는 탄원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성하는 태도가 담겨 있지 않은 탄원서는 제출하지 아니하면 못하다.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해자에게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결국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